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지난 3일이었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후 소득자금 여력에 따라 대출 문의가 양극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손들이 주 고객층인 서울, 강남, 서초 일대에서는 정부의 13 대책 이후 부동산 매매, 증여 문의가 약 20%가량 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 중저소득자 사이에서는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분위기가 바뀐 부동산 시장,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그 투자 전략 혼자 세우기 힘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캣 김남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캣 김남현입니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면요. 굉장히 좀 큰 특징이 눈에 띄게 됩니다. 과거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약간 과열 양상을 띌 때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질문을 주로 하셨냐면요. 어디에다가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또 작년 한 중반기 이후부터는 언제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요. 지금부터 어디에 사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대외적인 시장 여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대내적으로는 이 우리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굉장히 많은 세금이 됐건 금융이 됐건 이런 규제들이 하나하나씩 빗장이 열리듯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올 한 해 동안의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 경기가 예상보다 더 많이 침체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규제 해제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쓸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언제 사야 될까요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자산 여건과 내 투자 방향을 잘 고려한 뒤에 본격적으로 어디에 사야 될까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번 1시간 동안도 상담 위주로 잘 한번 뿌려볼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의논한 후에 훌륭한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매도 타이밍 물론 중요하지만요. 입지라든지 또 부동산 종류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의견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상담 보내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돈이 현재 여유자금이 1억 미만이라서요. 네, 추천을 좀 받았는데 네, 강서구 방화동 일대에 모아주택 근처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네. 제가 한 두세 군데 봤거든요, 그쪽을. 음, 근데 송정역에서 도보로 한 8분 거리에 있는 투룸을 봤어요. 네, 그리고 신월동에 102-33번지 이런 일대에도 거기는 3룸을 봤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방화 이동 592번지 일대도 투룸을 봤는데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괜찮은 건지. 그리고 모아주택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 세대가 보통 얼마나 들어갈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자, 지금 1억 미만 소액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추천 받으신 곳이 방화동과 신월동, 그러니까 강서구 일대를 좀 몇 개를 추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투자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수 가격 적정한 금액인지 자세한 의견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한테 여러 개의 구역들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그 구역들이 전부 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구역들의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시려는 금액은 얼마 정도를 원하세요? 1억 미만이에요. 전세를 끼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개투자예요. 아까 투룸도 있고 또 쓰리룸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투룸, 쓰리룸짜리들이 대부분 전세가들이 한 2억대에서 3억대 뭐 높아봤자 초반 정도 갈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좀 저렴하다 싶으면 2억 초반도 갈 거고요. 네. 2, 3억 정도 전세를 끼고 매매가로는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 언저리 정도를 찾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고 오신 물건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런 물건들이 연차가 길게 오래된,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벽돌 주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그런 물건이던가요? 아니면 연차가 좀 짧은 축에 아니, 속하던가요? 연차는 2016년 그 정도예요. 한 2016년도식이면 대부분 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 네. 이제 필로티, 밑에 주차장이 있을 거고요. 또 네. 엘리베이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물건들이 보통 용적률 200% 정도를 잡았을 때 투룸이 네. 전용으로 따지면 한 9평에서 10평 나올 거고요. 쓰리룸이 네, 전용으로 따지면 한 14평, 15평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지분을 계산을 해보면 투룸짜리는 작으면 한 4평에서 4평 반, 넓어봤자 한 5평 언저리 지분이 있다는 거고 네. 쓰리룸짜리는 넓어봤자 한 7평, 뭐 8평 요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네. 그러면 지분으로 따졌을 때 가격을 이제 나눠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6천대에서 또 조금 많으면 7천대 정도 평당 그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이런 계산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지분 계산은 안 해봤어요. 이걸 아마 해보시고 매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근데 네. 제가 이 계산을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웃돈을 얹어주고 사느냐 아니면 정가에 제대로 주고 사느냐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의 지금 형성된 이 가격은 뭐 정가라고 하는 표현은 맞진 않아요. 사실은 부동산에서. 그렇지만 일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조금은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이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 네. 원래는 이쪽 강서구 일대가 전체가 저밀도,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방화동도 그렇고요. 신정동, 신월동, 화곡동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 전체 지역들이 지금 형성된 금액보다는 한 4, 5천 정도는 저렴했었어요. 네. 여기서 좀 멀다 싶으면 더 저렴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1차, 2차로 한 60여 개 이상의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선정되고 나니까 네. 가장 서울에서 노후된 데가 많이 밀집된 데들이 이런 강서구 일대라던가 아니면 저기 광진구 넘어서 중랑구 넘어가면 면목동이라고 아시죠? 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모아타운이 선정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낙후되고 개발에 대한 여지가 많이 떨어지고 저렴하던 동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유추를 해볼 수가 있냐면 딱 하나예요. 시청자님은 이미 한 발 늦으셨다. 이 가격 주고서 이미 후보지 선정된 데를 사가지고는 아주 크게 재미 보기엔 좀 어려울 것이다. 네.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몰라요. 저도 이제서 후보지 지정된 상황에서 아파트가 될지 안 될지 되면 또 얼마에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선정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피는 붙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몇 세대짜리 아파트가 나오느냐? 네. 사실 그거는 관리 계획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 선정된 거는
너네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동의서를 걷어와서 구역이 본 구역 지정이 되기 전 단계를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정 단계 중간에 뭐가 수립되냐면 어떤 식으로 요 지역을 뜯어 부수고서 새로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은 이만큼 큰 지역을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싹 철거하는 건 아니죠.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뭐 10만 제곱미터 이하를 모아서 네. 예, 한다는 걸 그러면 10만 제곱미터는 10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은 모아타운을 얘기를 합니다. 네. 옛날에 대충 따지면 그렇게 봤어요. 네. 시청자 옛날에 뉴타운이라고 아시죠? 네. 뉴타운이 뭐 한남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뉴타운 지구 내에는요. 흑석 1구역, 2구역 이렇게 재개발로 진행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존치지구라고 개발 안 하고 그대로 냅두는 지역도 있어요. 모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으로 10만 제곱미터라는 큰 면적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가로정비 사업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역을 쭉 설정을 한 다음에 묶어서 가고 싶은, 예를 들어 바로 붙어있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지형 아파트를 지어서 지하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걸 서울시에서 허용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상태에서 예상을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후보지로 선정되었어도 정확한 관리 계획 나오기 전까지는 몇 세대급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잘은 모른다. 잘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또 한번 보자고요. 지금 3개, 4개 정도의 후보지를 보고 오셨는데 입지들이 다 강서구 쪽에 밀집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서울 전 지역에 24개구, 25개구가 전부 다 후보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왜 강서구 쪽만 보셨어요? 1억 미만에서 찾다 예. 보니까 예. 네, 그쪽이 보였어요, 일단. 그러실 거예요. 아마도 조금 이제 분석하시는 능력도 일반인 분들은 잘 못하세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내 눈에 닿는 곳에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후보지로 선정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피가 아예 안 붙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건 어때요? 매년 적어도 한 차례에서 2차례씩 25개 남짓의 후보지를 계속해서 선정을 해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다 개발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면 적어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아타운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점적으로 밀고 계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괜히 이미 구역 지정돼서 후보지 선정된 피 붙은 데를 서울에서는 외곽에 속하는 데다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1억 미만 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떠겠어요? 용산이 훨씬 낫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시청자님께서도. 네. 근데 없을 것 같아요, 1억 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찾아보면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왜? 정부에서 후보지라고 딱 집어가지고 구역을 설정해 주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억 미만 투자했다가 괜히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차피 서울시에 이종 땅 갈아엎기로 한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은. 네. 그렇다 보니까 후보지가 선정되든 안 되든 어느 지역이건 이때를 틈타서 동의서 걷고 우리도 해봅시다라는 움직임은 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강남구에서 생긴다면 프리미엄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네. 1000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붙습니다. 대청마을이 네. 그랬듯이.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만한 소액 투자처는 이런 형태의 모아타운 같은 개념의 사업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조금 더 중심부 위주로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네네네. 답변이 좀 되셨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 필요하시면 세미나나 아니면 뭐 상담이나 예약하고 한번 오세요. 그럼요. 예. 모아주택 지정됐더라도 나중에 또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솔직한 얘기로 60몇 개 중에서 10개라도 아파트 지어지면 저는 많이 지어졌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요. 저는 아우 100% 잘 생각해 보세요, 된다고 시청자님. 느껴졌어요. 네? 한남 뉴타운 5개 구역 중에서 지금 네. 아파트로 바뀐 거 한 개도 없거든요. 아, 근데 아파트 안 바뀌었다고 돈이 안 됐습니까? 아, 그렇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 사람은 어때요? 네. 돈 벌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돈 벌기 위해서 지금 투자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 투자를 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잘 따져보실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임장활동도 한번 꼼꼼히 해보시고 또 1:1 대면 상담도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들 집을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이제 분양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신혼부부거든요. 2년. 근데 아이들이 저희 모르게 그냥 영종도에 분양을 사전 분양을 해갖고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본 청약은 2025년 또 9월 달에 하고 입주는 28년도 2월 달에 하거든요. 네. 근데 영종도가 너무 멀고 또 투자 가치도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는 또 이쪽 강북에 살다 보니까 그 송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조금 마땅한 것 같고 네. 거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갈등을 하는데 또 다른 또 방법이 있을까 네.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인천 네. 영종도에 어떤 아파트 지금 매수를 하신 거죠? 매수는 아니고 이제 사전 청약에 사전 청약이요. 됐거든요. 네. 예. 어떤 근데 아파트일까요? LH 아파트인데 운남동에 있는 운남동에 있는 하늘도시. LH 공공 아파트. 네네. 여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셨고, 네. 요거를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고 이제 네. 본 청약까지 가지고 갈지, 네. 아니면 지금 송추역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 요거를 네.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실거주 목적도 있다 보니까 좀 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영종도랑 또 하나는 어디라 그러셨죠? 송추 경남 아너스빌 송추 아파트. 경남? 여기는 예, 분양 다 돼서 지금 저기 다 양주 쪽 입주하고 말씀하세요? 있어요. 네네. 아니 두 개 지역이 이렇게 먼데 두 개를 같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강북에 살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이제 좋은 것 같고 저는 원래는 장항동이나 예. 그 창릉에 분양을 하라고 그러려 그랬는데 예. 여기를 영종도를 먼저 해버렸더라고요. 그 근데 아드님이신가요? 저는 네네 아드님이 혹시 저기 공항으로 출퇴근하시나요? 아니죠. 어디세요, 직장이? 서울역이에요. 직장은. 서울역이요? 네. 근데 얘가 예. 처음에 신혼을 분당에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멀어도 그냥 이렇게 별 개념 없이 네. 그냥 공항철도 이용한다고 분양가 얼마였어요? 어디 양주시요? 아니요. 지금 사전 청약 당첨되셨다는 거 아니신가요? 예. 거기는 네. 그 33평인데요. 예. 3억 4천 정도 되는데 네. 그 본청약 시점에서 예. 조금 변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오를 거예요. 3억 4천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아무리 LH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 자재 오르는 값들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꽤나 상승은 할 여력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LH에서 짓는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뭐 표준 공사 단가라던가 이런 걸 책정을 해서 짓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지금 주변에 30평대 아파트들 보니까 그냥 네. 일반 민간으로 다 지어진 아파트들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금액이. 뭐 네. 많이 올라갈 때는 한 30평대 6억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 거래되는 게 3억 중반에도 막 거래가 되네요. 네. 알고는 계시죠? 처음에는 좀 높았는데 그렇죠. 네네. 네, 지금 그렇고
예. 또 어차피 본청약에서 변한다니까 좀 고민이 돼요. 저라면 네, 제가 만약 아드님 입장이라면요. 지금 우리 아드님 자녀분 없으시죠? 네네, 아직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좀 그렇거든요. 양주, 송추 네. 그쪽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쪽 잘 들어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시청자님께서도 청약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청약은 뭐예요? 본질을 보자고요. 청약이 뭐냐? 청약은 있잖아요. 네. 안 지어진 아파트 내 돈 주고 먼저 사놓는 거예요. 아, 예. 왜 먼저 사놓겠어요? 눈으로 보지도 그래서 않고. 가격이 좀 짓는 싸고 동안에 좀 가격이 커서. 더 오를다고 예상을 하니까. 네네. 근데 지금 짓는 3, 4년 동안에 가격이 막 많이 오를 걸로 기대가 되나요? 그거를 제가 음. 아닌 것 같아서 상담을 그렇죠. 드렸거든요.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는 오른다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의 그 아드님께서도 네. 주변 아파트들 가격 동향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는 금액이 공공분양치고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확 들어버리거든요. 물론 네. 이제 처음에 사전 청약 받았을 때 당시 가격으로는 주변 네. 집값이 6억 가니까 뭐 반값에 받은 꼴이잖아요. 네. 그러면 싸다라고 느꼈겠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청약 당첨된 네. 순간부터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종도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네. 베드타운 형태의 신도시 느낌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공항을 중심으로 한 예전에 추진했었던 국제 업무지구, 뭐 미단시티가 됐건 공항 신도시, 뭐 하늘도시 이런 일대가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산업들이 들어가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덩그러니 허허벌판에 아파트 세워놓고 공항 있고 끝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주 장기간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상태에서 아주 요 산업이 들어올 때까지의 요 긴 기간 동안에는 서울과의 출퇴근성이 용이한 데보다는 입지적으로 훨씬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금액을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네. 공공분양으로 L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 뭐 푸르지오, 레미안, 뭐 샤이 이런 아파트들이 한 10억 갈 때 얼마 갈 것 같아요? 8, 9억 가요. 네.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께서도. 네. 이런 점들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안을 드려야겠죠, 시청자님께 제가. 네. 사전 네. 청약 포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청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그러면 저라면 차라리 중심부 서울에다가 지분으로 뭔가를 사놓는 쪽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만약에 내가 걱정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네. 개발이 네. 조금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는 네. 현금으로 차라리 전월세 조금 더 사시다가 네. 나중에 대출에 대한 비용, 예를 들어 금리가 약간씩 떨어진다거나 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부동산 살리려고 하는 때가 또 와요, 언젠가는. 네.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라고 차라리 저는 말씀드릴래요. 어. 너무 외곽으로 빠져버리면요, 답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다시는 못 들어와요, 안쪽으로. 그렇죠. 예. 더 밀려나면 밀려났지. 예. 근데 좀 겁이 나서요, 이번에. 그걸 겁내야 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를. 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네. 제 생각은 차라리 악착같이 길을 쓰고 서울 네. 중심으로 오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봐요. 아, 굳이 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아, 그래요? 예.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이 외곽 쪽보다는 그래도 서울 중심 도심부로 좀 들어와서 거주를 하시면서 향후 시세 차익을 누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으니까요. 꼼꼼하게 또 아드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이나 1:1 대면 상담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요, 1주택자인데, 네, 네, 여유 자금이 한 4억 정도 있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집값이 조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음.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빌라를요.
아,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아, 네네. 네, 보고 계신 지역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아, 뭐 자양동이나 아니면 서울역 근처 개발되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지 네. 일반 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여러 가지 부분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유자금 4억 원으로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님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1주택은 거주하시는 1주택이시겠죠? 아, 네네. 그리고 여유 자금이 한 4억 정도 있으시고 네. 이건 이제 순수 투자를 위해서 쓰실 금액이신 거고 네. 시청자님께서 거주주택 1주택 명의는 어느 분으로 돼 있으세요? 아, 제 명의로 돼 있어요. 혼자 단독으로요. 네. 그 자녀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따로. 결혼하셔서. 예. 다들 주택은 있으시고 자녀분들도. 예, 다 주택이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본인만을 위한 투자의 자금이 한 4억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4억이라는 자금이 투자에 있어서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거부터 일단은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장에서 언제 살까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님이 참 현명하신 거예요. 어디에 사야 될까요 질문하시는 분이 현명한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올해 1월 들어오면서부터 규제 풀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까 저한테 세금 걱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투자자들 진짜로 투자 못하게 만들었던 규제 중에 하나가 1번 살 때 취등록세를 2배, 3배를 걷어버렸어요. 그랬어요. 네. 그렇죠. 2주택 8%, 3주택 12%, 법인 12%막 이렇게 최고 내가 3억짜리 사면 한 3, 4천 세금 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죠? 많이 내렸죠. 없어졌어요. 2주택은 1에서 3% 원안대로 돌아왔고요.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6%대 절반으로 깎아줘 버렸어요. 법인도 네.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 때만 세금 내나요? 가만히 그냥 갖고만 있어도 세금 내죠. 그렇죠. 그렇죠.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냅니다. 지금 종부세 어떻게 됐죠? 지금 종부세는 아직 안 내봤어요. 과표 기준 높여줘가지고 세금 적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역시도 규제 완화. 자, 3번 시청자님 걱정하셨던 팔 때 나오는 양도세. 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1년 더 연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과세에 대한 배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을 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다주택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내서 장기간 동안에 전월세 안정에 기여하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일반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원래 잘 안 됐었거든요. 원래는 아파트는 등록도 못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이번에 풀어줘 버렸어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뭘까요? 다음 순서로. 저는 뭘 예상을 하냐면 좀 더 지나잖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 네. 중과세 아예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빌라를 사도 되는데.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그러면-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 규제적 해제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1가구 1주택자들 거주 여건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되게 놀랍죠.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한 5, 6년 동안 길들여져서 그렇지 이제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2017년도 8월 2일에 나온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책을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됐으니까 그냥 다시 일반세율로 복귀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이 어려운 얘기 왜 드리겠어요? 겁내지 마셔라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세금 겁낼 때가 아니라요. 예상보다 침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가격이 안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될 때지 세금 규제 무서워서 투자 안 할 때는 아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지금 네. 매수를 네. 빌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 시점이 궁금한데요. 시점이 아니라 제가 뭘 물어보라 그랬죠? 어디에 사야 될까요?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어디에다 아까 사야 하나. 자양동이랑 어디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자양동하고 서울역 근처요. 자양동이랑 서울역 근처. 자양동을 두 개로 나눠보면 자양 4동과 자양 2동이 있습니다. 네. 자양 2동 쪽은 조금 더 신축에 가까운 주택들이 많이 오밀조밀 혼재가 돼 있어요. 구축 단독 주택들이랑.
그리고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많이 구역 지정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 얘기는 프리미엄 비싸서 들어가기 어려울 거다. 못 들어가도 별 들어가겠네. 재미가 없는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자양 2동 보시게 될 텐데 자양 2동도 들어가서 괜찮다 싶으면 한 1억 5천에서 2억 투자 금액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기가 노후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입지에 비해서는 좀 더뎌요. 그렇지만 프리미엄과 들어가야 되는 투자 금액은 좀 센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양동 쪽. 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요. 아파트는 평형대마다 이 뭐랄까요? 그 표준화돼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남산타운의 30평대다. 그러면 모두가 그 평형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네. 근데 자양 2동에 있는 투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싸게 물건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동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서울역 일대 같은 경우는 무슨 동 쪽 보셨어요? 그 코엑스가 들어온다는 그쪽 주변을 좀 봤어요. 서울역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네네. 청파동도 있을 거고 후암동도 있을 거고 동자동도 있을 거고 뭐 원효로 쪽 효창동 다 이쪽 일대거든요. 네. 근데 이쪽 일대가 지금 만약에 다세대 투룸 내지 쓰리룸짜리 살려면 예를 들어 투룸짜리 산다. 그러면 최소 투자 금액 2억 5천에서 한 3억 들어가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지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로 보이냐면 평당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꽤나 가격이 너무 세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네. 힌트를 드릴게요. 지역적으로. 시청자님께서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거는 다세대를 사지만 그 다세대에 있는 땅, 지분을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고 재료예요. 아파트 짓기 위한. 이 재료로 뭘 만들려고 그러면 신축 아파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는 싸게 사서 아파트는 비싸게 팔 수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신축 아파트 값이 30평대 기준으로 최소한 15억대는 넘어가지만 땅 지분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동네를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의 좋은 지역들에도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예? 노후가 된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노후도는 아주 많이 중요하진 않아졌어요. 이제는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이 노후도를 한 57%까지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많이 찬 지역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좋은 동네를 찾아야 돼요. 비싼 동네에서 물건을 나는 저렴하게 사는 걸 위주로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힌트가 혼자서 해결을 못 하신다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일단 오늘 방송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근데요. 네. 혹시 양도세가요. 예. 내년 5월 9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했잖아요. 예. 지나면 또 중과가 되지 않나요? 연장이 아니라 그쯤 갔으면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확실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확실하지 네. 않죠. 아,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뭐라 그랬었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동안 해줬던 거 100% 6개월에서 1년은 더 연장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그럼 2주택자가 돼도 양도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비과세는 어렵겠지만 일반세율로 중과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분위기라면. 네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서 고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드린 내용대로 임장활동을 꼼꼼하게 잘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우선 제 상황은 30대 그 후반에 아이 없는 신혼이고요. 네. 네, 무주택자로 있다가 이번에 그 군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청약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조금 초소형이라서
전용 3구 타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실거주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는 다른 동네에 전세로 살고 이제 투자용으로 계속 가져갈까 이제 생각 중인데 네. 근데 좀 한 가지 최근에 대안이 생겨서요. 네. 제가 그 강남구 세곡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 옆에 이제 한신 휴플러스 6단지라고 하는 곳에 5구 타입이 급하게 이사 가시는 분이 집을 내놓으셔가지고 네.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서 음. 거기는 실제로 저희가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전문가님의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뭐 당첨되신 둔촌 주공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시고 네. 전세로 한 번 더 한 텀을 더 살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로 나온 세곡동의 한신휴 플러스 6단지 매수를 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방송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소문무성한 둔촌주공 당첨자께서 나오셨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 반, 이제 기대 반 이렇게 많이 봐주셨었죠? 네네. 당첨 딱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예, 경쟁률이 높을 줄 알고 예. 사실 좀 작은 평수에 넣었거든요. 아직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서. 네네. 예, 근데 이렇게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고 이렇게 당첨이 막상 되니까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초소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몇 평 정도인가요? 이게 공급 기준으로 18평인데 실평수로는 이게 3구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용 훨씬 3구. 작죠. 그러면 네네, 11평 내지 12평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은 2개일 거고요. 자그마한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돼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평형대 아파트가 다른 대단지 아파트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헬리오시티에 굉장히 네.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헬리오시티에도 있고요. 또 어디에 많냐면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 아시죠? 거기 잠실 몰랐어요. 2단지. 네. 여기가 예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12평 초소형짜리 투룸 아파트가 여기는 아마 원룸일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 네네. 그때 10억대 넘어서 11억, 12억까지 호가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대가 아직 뭐 거래 없은 지가 한참 되기는 했는데 네. 다른 동네 아파트들 분위기로 유출을 해보건대 코로나 직전 정도 금액대로 다시 회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면 코로나 직전에 이 2019년. 아파트 금액대가 얼마였냐면 한 9억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역별로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잠실의 똑같은 평형대에 한강변 아파트가 한 9억 하고 또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있는 18평짜리가 지금 한 9억 정도 가고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둔촌주공의 39제곱미터짜리는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7억 1,050만 원이요? 제가 이제 앞서 가격 정보 말씀드린 동네들이 있죠. 시청자님이 이제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잠실 2단지에 있는 9억, 둔촌동에 있는 7억 2천. 금액대가 7억 2천에서 8억 9억까지 단기간에 치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단기간에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단가가 너무나도 뭐 금융 비용이건 공사비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네네. 지금 상태에서 청약에 대해서 가격만 보고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청약으로서 물건 사는 보람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자, 두 번째 아까 유련동 세곡동이죠? 네네. 그쪽에 휴먼시아 6단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가 지금 살고 계시다 그러셨죠? 그 옆에 이편한 세상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바로 옆 단지네요. 네네.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동네 괜찮아요. 조용하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지하철이나 이런 건 없지만 차 가지고 네네. 나가면 금방 바로 앞에 강남이 있죠. 네네. 그래서 아이 없이 신혼부부라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시라면 여기 살기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살기는 좋죠. 그렇죠. 주변도 참 공기 맑고. 네. 근데 이게 다만 참 이제 네. 예, 말씀하세요. 다만 이제 제가 그 휴플러스 단지를 보니까 예. 3분의 1이 공공 임대고 국민 임대고 그렇죠. 3분의 1이 장기 전세라서 예. 이게 추가로 뭔가 이렇게 상승할 여력은 어차피 이제 뭐 실거주라고 해도 다 투자니까요. 예. 그럼요. 여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여력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의 다른 아파트와 갭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공공임대 많이 껴있다 그래서 가격 안 오른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도 다른 아파트들하고 크게 차이 없을 정도의 상승률은 있었어요. 네네. 문제는 이제 그 가격이 참 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갭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오히려 더 벌어질 겁니다. 아, 그런데 이 가격 주고서 강남 바로 붙어 있는, 사실은 강남구죠, 세곡동은. 강남구에서 아파트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없어요. 아, 그럼 시청자님 얼마에 지금 매물 보고 오셨어요? 지금 원래는 매도인이 10억 5천으로 내놨는데 5구짜리요. 5구짜리를? 네네. 근데 네. 그 중개분께서 아마 좀 많이 낮춰서 한 5, 6천 이상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싶거든요. 9억대 말씀하시는 거네요? 9억대 초후반 이렇게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게 시청자님이 지금 자금적인 여력이 대출 많이 안 끼고서 살 수 있으신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한 50%는 대출 50% 받아야 돼요. 정도? 예. 그러면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뭐 한 20% 이렇게 대출 끼고 살 수 있다고 하셨으면 네. 저는 그 가격이라면 사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네. 코로나 직전 가격 회귀한 다음부터 한 번 더 크게 경착륙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네. 그 상황에서 조금 더 10% 20% 빠진다 손 치더라도 네. 9억 미만으로 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네네. 7억, 6억 이렇게까지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냥 거주할 집으로서 그 가격에 사는 건 나쁘지 않죠. 아,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 비용입니다. 한 4, 5억 정도 대출 받았을 때 네. 지금 4,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작게 잡아봤자 6%대 나올 거고 많으면 8%대까지 나와요. 네. 그럼 1년에 이자만 2,400만 원, 3천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30년 만기, 40년 만기 해가지고 원금 상환 들어가면 1년에 1,000만 원, 1,200만 원 또 내야 돼요. 네네. 그러면 1년에 3,500에서 4천만 원 넘게까지도 원리금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어때요? 부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많이 되죠. 많이 되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는 방법과 금액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9억대라고 아, 네. 하면. 네네네. 요걸 한번 가족분들께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아, 저기 팀장님, 제 네. 집사람이 하나 더 물어봐 달라 그래서 그 둔촌주공을 예. 만약에 저희가 5구짜리로 이제 분양권 전매가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예. 조금 지나면 그 분양권을 5구짜리 혹시 나온다면은 예. 저희가 바꾸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좀 한번. 그러면 일단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작은 거부터 팔아야겠죠, 분양권을. 네네. 그러면 분양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분양도 잘 안 됐는데 피까지 주고 누가 살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일차원적인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남현 대표가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자, 끝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부동산 시장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예,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좀 했는데 글자가 좀 작지만 제가 말로 차분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금융시장 이슈는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못 따라가니까 계속 금리 역전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일부 환율이 문제는 발생했었지만 조금 회복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올 첫 금융통화 회의를 결정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0.25% 정도 인상을 유력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여신을 쓰는 대출하는 금리 역시도 조금씩 올 한 해 동안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단이 좀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대출 이자는 높아지고 수신금리는 낮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난해에 한꺼번에 2% 3%씩 올랐던 만큼의 급등 현상은 조금 잦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물론 이제 지금 높아져 있는 7% 8%대의 금리 역시 이 정도 금리라면 이 사회에 있는 약자, 그러니까 가장 이 사회의 경제 주체 중에 약자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자보다는 소규모,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더 많으시겠죠. 이분들의 삶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들 정도의 고금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저는 작년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에 대한 여력을 확실히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참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대출 땡겼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돼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러니까 피크는 이미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5%대 중반대를 넘어서 6%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이 5%대의 금리 수준이 만약에 6개월, 1년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이 경기 침체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시장을 비교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대외적인 이제 글로벌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악화일로의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악화일로의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부동산 속에 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부채가 폭탄으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와 또 부동산 매수를 가로막았었던 많은 규제들을 이제 정상화시키고 있어요. 제가 앞서 상담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양도세든 무슨 세금이건 중과세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거는 이 짧은 5, 6년 기간 동안에 규제 체계 일환으로서 수정이 된 그런 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규제 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부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사실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부양책 안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부양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동산 관련된 산업들 없이는 우리나라 경기가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시장에다가 모든 정책적인 파워를 몰아주는 게 바로 부양책이에요. 언제 그랬냐면 2013년도 혹은 그 이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때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대출 열어주고요. 분양주택 중에서 미분양주택은 주택 채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양도세 비과세 해줬고요. 또 증여세에 대한 부분, 또 교환에 대한 부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건설 경기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정도 단계가 와줘야 저는 부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에 짧은 일주일 동안에 바뀌어진 이런 대책들만 보더라도 다주택자라도 집 사달라라고 대출 열어주고 있고요. 다주택자라도 집 사달라고 취등록세 풀어줘 버렸어요. 또 강남 3구와 용산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를 해버렸고요. 또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했고 전매 제한도 없애버렸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분양장 심각하다. 이 분양장이 망가져버리면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금융시장이 망가져버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경제 분야에서 침체와 어떻게 보면 경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부동산 안정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참 많이 어렵지만 대내적으로는 계속 우리의 투자를 막았던 빗장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 아주 과열됐었던 시장에 탑승하지 않고 정확하게 매도하신 후에 혹은 가지고 계신 현금을 잘 지키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기회를 몰색하셨던 분들께는 이제부터 올해부터라도 좋은 투자 기회가 계속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세금에 대한 압박 없이 또 명의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언제 사야 될까가 아니라 어디에 사야 될까를 더 중점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한 주간 이슈들 또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시장의 흐름들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김남현 대표의 세미나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차동희 대표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자세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